예, 안녕하세요. 지금 시장의 변동폭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변동폭. 출렁출렁거리죠? 예,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그래서 이런 변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드디어 이제 금리에 대해서 매파적 기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점도표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때 과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용솟음 치고 있고 또 정말로 굉장히 지금 요동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못 잡으면 내 재산이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고, 이런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 방은 아시겠지만, 메가 트렌드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방이죠. 요새 작아가지고, 또 저희 방을 또 이제 그렇게 자꾸 훔쳐보는 사람들이 많고, 저희 방을 조금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도 좀 있고요. 또 저희 방을 흉내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작아가 지금 판치고 있습니다. 자기도 메가 트렌드 매매를 해보겠다 그랬는데, 이 메가 트렌드의 기본적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요새 왜 그러는가 자꾸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단타가 안 되니까 자기들도 이제 중기 투자한다고 또 마케팅을 변경시키는 거죠. 예, 그렇지만 짜가에 속으시면 그때는 다 내 재산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니까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외국인이 9천억 매도했고요. 기관이 1조를 매도했습니다. 요 근자에 이르러서 가장 많이 매도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선물까지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금리 발작, 미국에서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왔고 테이퍼링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이 나오는데 23년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서 지금 미리미리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돼요. 그러면은 오늘 시장이 이렇게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매도를 했고 또 금리 발작 맨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 관련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그랬다. 그래서 나는 금리 인상 관련주를 잔뜩 사놨습니다. 잔뜩 사가지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보시면은 금리 관련 대표적인 수혜주가 뭐예요? 이런 거죠. 그런데 오늘 작살나게 밑으로 밀려요. 이렇게 쌍봉 그리면서.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을 깨면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냐면 이런 주식이 올라가야 되는데 빠지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고생하실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마셔라. 이미 상투 쳤고 내지는 이미 그런 것들이 주식에서는 반영됐다. 금리와 내지는 금리라는 것과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이미 반영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갖다가 뒤늦게 추격 매수하지 말아라. 추격 매수하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히려 바닥 공략을 준비하라. 이렇게 바닥 종목을 공략하라. 그 다음에 월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바닥주에서 대박이 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셔라 얘기했고, 저희들이 여기에 이와 똑같은 종목을 지금 매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종목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월봉상에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을 지금 매집하고 있으니 들어와서 부자의 길을 들어서라 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그 말을 좀 안 드시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그런 종목들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방송이라든지 또 뭐 전문가, 세설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공부도 안 하면서 금리가 인상되니 금리 상승 수혜지를 찾아라. 그리고 거기에 몰빵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이미 반영해놓고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선행성이 있다. 선행성. 선행성이죠. 먼저 반영되는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반영돼 있다. 선행에서 반영돼 있는 거를 뒤늦게 가서 사지 말고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매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그리고 바닥에서 이렇게 월봉상 바닥에 있는 종목이 지금 대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도 보시면은 일봉상으로 보면은 일주일 사이에 따블이 난 거예요. 따블이. 또 에이블 CNC 같은 경우도 똑같죠. 오늘 같은 날도 올라갔다 좀 빠졌긴 했지만 강력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월봉상 죽어있는 종목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종목만이 여러분들을 부자 만들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월봉상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대박을 터뜨릴 것이다. 매집하고 있다. 들어와서 사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올라간 거냐 이거죠. 올라간 거냐. 월봉상 보시면은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꿈틀거리면 그 꿈틀거리는 게 100%다. 꿈틀거리는 게 100%다라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게 100%라는 거를 알고 투자하라는 거죠. 지금 장은 여러분들이 예상이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어렵죠. 저희가 맨날 얘기합니다. 뭔 얘기를 해요? 저희 방이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죠. 지수의 밸리션이 어떠냐. 그 초보자들은 저희 방에 오시면 깜짝 놀래요. 너무 어렵다. 제가 방송해야 하는 것도 힘들다. 또 방송 출연할 때 제가 스치면 상한가에서 방송 출연할 때도 제가 얘기하는 거 알아듣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은 코미디언처럼 쉽게 설명하는데 근데 그게 정답이 될까요? 주식에서 장난치고 코미디하면은 돈 법니까? 장난치면서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그게 정답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내 자산을 투자하는 거죠. 내 자산, 내 피 같은 자산, 내 소중한 자산, 앞으로
노후 자금이 될 수 있는 이 자금, 피 같은 자금을 어떻게 코미디처럼 투자하려고 합니까? 진정하게 알고 투자해야죠. 알고 투자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면바지인지 스판텍스인지 스판바지인지 뭔가 알고 투자해야지 되지 않아요? 냉장고가 이게 무슨 냉장고인지 이런 건 알고 투자해야 되는데 무작정 정치 테마죠. 무작정 이상한 종목을 투자해놓고 특히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것들이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그래서 그냥 증권주, 우선주, 무슨 주 다 거기다 투자해놨어요. 정작 금리 인상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밸류에이션이 어떠냐? 밸류에이션이 지금 12개월 포워드 예측이 퍼가 8.5배란다. 예, 얼마 이익 날 거냐? 이런 게 시장에서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230조까지 가는 거예요. 예, 시가총액이 1950조 수준으로 보면 8.5배다. 아직도 싸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해도 이런 걸 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2013년에 테이퍼링 했을 때 보시면은 이게 테이퍼링이 공식 발표하지만 양적 완화 규모 축소와 기준금리 인상과의 관계는 2년 이상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어떤 종목이 올라갔느냐 이거예요. 가치주 모멘텀이냐 내지는 새로운 소재 환경과 관련된 메가트렌드 종목이 올라갔느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지만 이 시장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종목과 어느 종목을 투자했을 때 내가 수익률에 극심한 차별화가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지. 내가 돈 3천만 원 가지고 내가 5천만 원 가지고 1억 가지고 모든 종목을 다 커버하려고 해요. 그래서 윤석열이 관련주도 사야 되죠. 최재형도 사야 되죠. 재명이도 사야 되죠. 낙연이도 사야죠. 뭐 이것저것 사야죠. 그럼 정치 테마만 해도 10종목이 넘고 또 여기다 대북주 사야죠. 또 뭐 있습니까? 바이오 사야죠. 예, 자동차주 사야죠. 또 뭐 있어? 철강도 산대. 철강 사야죠. 조선 사야죠. 은행 사고 또 증권주 많이 올라간다고 증권 사야 된다는 둥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백화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백화점이 되면은 수익이 나느냐? 수익이 나지 않는다. 왜? 돈이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익이 창출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방에 드래곤 스타일이라고 드래곤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으면 돈 벌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 그분이 왜 5년 동안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분은 이거를 아시는 거죠. 뭐냐? 이분은 정확하게 그냥 몇 종목을 안 했다는 거예요. 3천만 원 가지고 지금 15억이 돼 있는데 분명한 거는 종목이 몰빵 몇 개밖에 안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15억을 만들었습니다. 15억을. 이걸 꼭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증권주도 사야 되고 은행주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종목별로 해가지고 이거 사고 저거 사면은 수익이 나느냐 이거예요. 수익이 못 난다는 거죠. 왜? 돈 몇 푼 가지고 예를 들면 그래요. 3천만 원 가지고 자 드래곤님은 더블 치면 6천만 원이 돼요. 그런데 대개 종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은행주 올라갈 때 올라가서 3% 올라갔는데 비중이 1%에서 2%예요. 근데 10% 올라갔더니 내 계좌에 들어오는 거는 20만 원, 30만 원이다. 그런 거예요. 왜? 3, 4천만 원 가지고 종목이 20개, 30개 되면은 한 종목당 100만 원밖에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100만 원. 그러면 한 종목에 100만 원을 투자하는데 100만 원이 10% 올라가 봤자 11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종목이 20개, 30개인데 요거만 올라가느냐? 다른 종목은 또 빠져요. 그러면은 맨날 똔똔 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죠. 손해를 보니까 회비 내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종목이 많으니까 또 이거 설명 들어야 돼. 그래서 이익도 안 나면서 맨 손해보면서 그쪽은 가입하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단타방이나 다른 쪽에서 왜 종목을 많이 주느냐? 궁금하라고 첫째. 두 번째, 이것저것 줘야지 헷갈리니까. 세 번째, 그래야지만 그 중에 한 개 올라가면 성공투자옥이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익 나면은 왜 그 사람들이 방송에 맨날 출연하는 사람들이 저희 방보다도 밑에 있느냐 이거예요. 매일 방송 출연하고 틀면 맨날 자기가 똑똑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손실을 보고 있느냐. 테이퍼링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공부를 안 하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 공부합니까? 소는 누가 키우느냐고요. 회원님들의 이익은 누가 키우느냐 이거죠. 방송에 맨날 출연하고 방송 종목하고 겹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장세를 좀 보시라는 얘기예요. 중국 경제도 8.7%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 이거를 참조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큰 정부 시대라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고 또 바이든 정권, 여기 나오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바이든 정권의 대규모 정책 실현 여부 국면이라는 거예요. 바이든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엊그제도 누가 한전을 물어봤죠. 한전 갖고 있는데 바닥주인데 그거 사도 됩니까? 오늘 폭락했어요. 그런 주식은 정권의 운명을 같이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초창기 때도 한전은 매도해야 된다. 왜? 원전과 태양광과 풍력 쪽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품 단가, 원전 단가가 소위 말하면은 발전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에 대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정부 정책의 방향, 특히 미국의 대통령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식과 내지는 메가 트렌드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메가 트렌드는 그냥
조동아리로 농 갈고 밭 갈고 하면서 세설가들이 알지도 못하고 떠들어대는 것을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메가 트렌드라는 거는 정말로 공부를 해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세계적 기준 하에서 기술력이 인정되면서 세계 시장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가를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떠들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시고요. 모든 정책은 바이든의 대규모 정책 실현과 관련돼 있고 그런 국면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3주간에 걸쳐서 계속 바이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바이든. 예, 바이든이 왜 그런가? 그리고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죠. 해답을 찾으러 가야죠. 왜 해답이 나와 있는데 다른 데 가서 껄쩍껄쩍거리면서 투자해봤자 이익이 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고 지금은 바텀 피싱 무슨 얘기냐면 FOMC에서 채권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투자 전략을 보시면은 채권금리나 이런 것들 있는데 오늘 그럼 외국인들은 왜 샀느냐? 예, 달러와 반등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러와의 반등이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타이밍에. 그래서 지금 FOMC에서 축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 시장 금리가 요동쳤고요. 또 금요일날 선물 옵션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있었고 패드의 금리 인상 시점과 속도 논란 이로 인한 과정이 당분간 지속되다. 그런데 통화정책 과정 속에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테이퍼링까지는 시간을 벌고 유동성 환경을 우호적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지금 나스닥에서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신한지주라는 게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월봉상 하나의 음봉을 나타냈다. 금리 수혜주가 이동평균선이 깨지고 있는데 카카오예요. 네, 카카오는 고점을 뚫고 가고 있습니다. 고점을 뚫고 가요. 이게 웬일이냐.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회원님들. 카카오는 고점을 돌파하고 있다. 아마존은, 네이버는 고점을 돌파하고 있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 원인을, 이 이유를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하십시오. 이미 다 해먹고 나간 고점 종목들을 공략할 것인가? 아니면은 미래의 이익 창출 능력이 좋은 종목으로 가서 대박을 터뜨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이 지금 이번 주에 와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모양이 보여주잖아요. 이 모양이 보여주잖아요. 이미 다 된 밥, 이미 다 해먹은 밥, 이미 누룽지까지 끓여 먹은 밥을 가서 계속 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다 밥 먹었어. 세력들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거기서 밥 다 먹고 이미 카카오로 왔습니다.
나는 카카오로 왔습니다. 나는 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이 형성되고 이익 창출 능력이 되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봉이 김섬달이 된 이 플랫폼 사업에서 나는 수익을 내겠다. 초창기 때 광고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나는 한국의 아마존이요. 그러니 나를 지켜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어두운 밤에서 깜깜한 밤에서 머무르고 이미 다 해먹고 누룽지까지 끓여 먹고 있는 그런 금리 인상 수혜주에 가가지고 나는 그래도 투자한다고 그러면서 빠지니까 오늘 FOMC에서 금리 인상한다라는 매파적 발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하락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왜? 금리 인상한다고 그러는데 왜 빠져요? 내 주식 난리치고 있죠 지금. 왜 빠져요? 설상 금리 인상한다는데.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직 금리 인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희망 고문하고 있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식 투자는 과학입니다. 주식 투자는 선행성이 있습니다. 미리 반영하는 선행성이에요. 제가 맨날 얘기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여행주가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올라가느냐. 여행주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난리 났죠? 여행주가 올라갔는데. 근데 막상 거리 규제를 해제한다고 그러니까 빠져요. 빠집니다. 빠져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작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영업이익이 400억씩 적자가 나는 회사가 올라와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익이 나고 있느냐? 이익이 안 나요. 이익도 나고 않는 회사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팔으십시오. 네, 많이 올라왔고 이제는 반영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백신 세대, 노마스크 시대인데 이제 막 여행 떠나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왜 당신은 팔으라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맨날 뒷북치기나 하시는 거죠. 뒷북만 치시면 돈이 나한테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뒷북만 맨날 치는 거야. 올라간 종목만 가서 올라간 종목 찾아서 그것도 꼭지에서 매일 올라갈 때만 따라가죠. 그러니까 맨날 올라갈 때 따라가고 올라가면 거기에서 상투해서 사는 겁니다. 겁먹을 거. 겁먹고 그런 것도 없이. 왜? 전문가가 추천했다고 얘기하니까. 방송에 출연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익 납니까? 상투권에 가가지고 땅땅땅땅 물려가지고 손해보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거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스닥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야. 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올라가고 카카오가 빠지지 않고 카카오가 올라가고 금리 인상 수혜주는 빠지느냐? 이 현상들이 지금 이 시장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돈 버는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환율이 요동을 쳤어요. 왜? 미국 시장이 요동을 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환율 때문에 오늘 파는 거죠. 근데 여기 이분은 얘기하잖아요. 달러 강세 지속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체크 포인트로 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지금 시장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 뒤통수 치고 뒤에 매매한 사람들은 이미 끝났다. 지금 코로나의 재확산 우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변이 바이러스가 있고 달러 강세 변수 중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이 엄청나게 이 시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달러의 변화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 참조해 보시고요. 예,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인터넷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의 강세 현상과 함께 시장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글로벌적으로도 보시면은 글로벌적으로도 변동성을 즐겨라 이거예요. 그리고 성장주를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변동폭이 큰 시장이다. 왜? 여는 총재나 심지어 샌프란시스코 총재라든지 이런 총재들의 말들이 연이어 이뤄지고 있다. 21일, 22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FOMC의 후폭풍 때문에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 변동폭이. 이 변동폭 속에서 내가 투자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내 자산은 4개월 만에 마이너스 50%가 된다. 쓰디쓴 단타의 추억 속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를 그냥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실 것이냐? 이 결론을 하십시오.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에 승리하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이 내가 단타로 먹어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지금 시장에서 내가 소외받고 있고 내가 먹지 못하고 있고 내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타쟁이들이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거기에 있는 전문가는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회원들은 거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투자의 철학과 그리고 바닥 종목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이 시장의 아이러니컬한 것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즉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오히려 빠지고 새로운 물줄기 속에서 카카오가 고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찾지 않는다면 이 시장에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를 치면서 내지는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고 저희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거 월봉상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닥권에 있는 이 종목을 선택하십시오.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또 다른 종목이죠. 이제 올라간 종목은 자꾸 빼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상장 후에
어떤 종목이 상장 후에 바닥에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조정받으면 또 살 겁니다. 이건 뭐 한 다음 주나 이번 주에 사야 되는 거고, 후반 정도에 사는 거고. 예, 매집하는 게 매일매일 다르다. 예, 오늘은, 예, 월봉상 이 모양이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 예, 배팅 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있나니 너에게 기름진 땅이 연출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리고 네가 부자가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바닥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턴한다. 그래서 나이키 턴이라고 그러죠. 나이키 턴. 나이키 턴을 하고 있다. 기가 막히다. 이게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예, 6만원만 올라와도, 예, 6만원만 올라와도 이게 얼마예요? 예, 다른 종목들은 다 고점을 돌파했어요. 근데 그 종목은 고점 돌파가 안 됐어. 그러니,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이게 얼마야? 에? 짭짤해요. 이 짭짤한 주식을 그냥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자주 와요? 종목이 뭐 매일 나타나느냐고. 물론 단타방에는 매일 세 종목, 네 종목, 세 종목, 네 종목, 다섯 종목, 여섯 종목 해요. 그게 확률이 있느냐고. 종목 40개, 50개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느냐고요. 우리 드래곤님처럼 한 종목을 땅 질러가지고 이렇게 3천만 원 가지고 15억을 만들어야지. 매일 뭐 이 종목 저 종목 저 종목 이 종목 저 종목 해가지고 40종목 50종목을 투자해가지고 이익이 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종목이 맨날 나타나. 이 양반은 딱딱하는 거야. 아, 이 종목이 나타났군요. 예, KMW 나타났습니다. 그거 몽창 지르고, 아, DMS 나타났습니다. 몽창 지르고, SNS텍 나왔습니다. 몽창 지르고, 질환지교육 시큐리티 나왔습니다. 몽창 지르고, 포스코 케미칼 나왔습니다. 몽창 지르고, 대주전자 재료 몽창 지르는 거예요. 아니, 언제 속 키우냐고. 아니, 모든 종목 40개, 50개 종목을 맨날 따라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느냐 이거예요. 소는 누가 키우느냐고. 이익이 나는 거는, 이익을 키우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목이 나올 때 그 종목을 집중 공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3천만 원 가지고 15억이 된 거예요. 이게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제가 저희 방에 오셔서 이런 전략을 갖고 투자하셔야 돼요. 이런 전략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매일 주변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 정도까지 갈 수 있다. 그 종목은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운명에 처해져 있는 종목을 왜 공략을 안 하는 거예요? 공략을 해야지. 이런 종목이 나올 때 과감하게 나의 자산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매일 있는 게 아니에요. 천재일우의 기회. 부자가 되는 사람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이점은 가난한 자는 매일매일 생각만 하고 우유부단하고 투자할까 말까 하고 그러다가 남들이 질르니까 질러요. 아유, 비트코인 가야지. 아, 그랬더니 가보니까 고점이에요. 남들이 가는 길에 맨날 따라다니니까 맨 뒤늦게 가서 똥처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종목이 나올 때 과감하게 질르는 자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매일 뒷다리 긋고 뒤에 따라가고 이미 상투에 있고 그 다음에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그런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서 이익을 창출한다고 생각하는 우매한 투자를 하지 마시고
미리 선견지명을 갖고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상 이런 종목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 종목을 가지는 거예요. 종목이 나왔을 때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주식 투자의 운명을 바꾸는데 그 주식 투자의 운명을 바꿀 때 드래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질러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하는 사람은 기회를 상실하고 이미 나가는 거예요.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는 자가 기회가 올 때 승리할 수 있는 자만이 부자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부자는 아무나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회가 올 때 그거를 잡을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승부를 할 수 있는 자만이 승리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